더카메라 스쿨 포토샵 11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지의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이미지를 변형함으로써 원근감을 잡아주거나 혹은 신체 비율을 다르게 늘려주거나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셔서 열기를 누르시고요. 처음 건물 사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사진은 보통 아래에서 위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근감이 생깁니다. 원근감이라고 하면은 가까운 것은 크게, 그러니까 나랑 가까이 있는 땅 부분은 크게, 나랑 멀리 있는 이 지붕 부분은 작게 해서 약간 마름모꼴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변형을 통해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변형은요, 이미지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비틀거나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지를 변형을 해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이용해서요, 패더를 0픽셀로 놓으시고요. 위에서부터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아래까지 꽉 채워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전체 선택이 된 건데요. 자, 선택에서 선택 해제를 하시고 전체 선택을 빠르게 하는 방법, 전체 선택을 누르신 후에 모두를 누르시면 전체가 바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선택을 먼저 하고 이미 편집에 들어가서요, 자유 변형과 변형이 있습니다. 자유 변형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이미지의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중간 부분이 네모나게 마크가 생기게 됩니다. 자유 변형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서 다른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율입니다. 비율은 사이즈를 줄이거나 대각선으로 줄이거나 옆으로 늘리거나 이렇게 이미지의 변형을 크기로서, 직각적인 크기로서 변형시켜 줄 수 있는 툴입니다. 자, ESC로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나가게 되고요. 편집, 변형, 이번엔 회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은 이미지를 잡고 옆으로 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사진을 좀 기울게 찍은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변형의 회전을 눌러서 돌려주시면 쉽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버튼을 다시 누르셔서 기울이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코너를 잡으시고 내리거나 올리거나 해서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옆으로도 이동이 가능하죠. 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왜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곡은요, 아까 기울이기는 한 군데로, 한 방향으로 가면은 한 방향으로만 쭉 갔었는데요. 이거는 잡은 상태에서 상하 좌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원근은요, 자, 아까 제가 원근감이 사진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위쪽을 잡고 옆으로 늘려주시면 양옆이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물이 위아래가 직선으로 쭉 뻗게 되죠. 자, 가운데로 누르시면 왼쪽, 오른쪽으로 어느 쪽으로 기준으로 기울어질 것인지 또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로 원근에서 화면을 잡으니까요, 건물이 아까보다 똑바로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시면요,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자, 처음에 열었던 사진, 자, 후에 변형을 시킨 사진입니다. 건물이 수직으로 쭉 서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단축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은 아까 선택의 모드였죠.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A. 그리고 변형은요. 자유 변형 컨트롤 T.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자유 변형이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원근감을 잡아주기 위해서 원근을 눌렀습니다. 자, 잡고 좌우로 원근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중앙의 센터 부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엔터.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 해제를 하시고요. 처음이랑 다시 비교해 보면요. 건물이 위쪽으로 마름모꼴로 생겼던 건물이 위아래가 쭉쭉 펴져 있어서 아주 깔끔한 건물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이것들을 확인했을 때는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정확히 이게 직선으로 혹은 수평으로 서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에서 눈금자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아까 보이지 않던 이런 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자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 하면요. 이 자를 자 모양의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클릭하신 채로 옆으로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거를 정 가운데에다가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수직으로 하나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자, 정확히 이쪽 면과 이쪽 면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위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건물이 살짝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살짝 위쪽이 왼쪽으로 이동했네요. 자, 그렇다면 하나 줄자를 더 가져와서요. 오른쪽 면 쪽에다가 대어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끝에 안 맞았는데요. 이 줄자에서 나온 눈금선을 이동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마우스 이동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선에 갖다 대면 이런 표시가 됩니다.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었죠? 이때 클릭을 하시고 옆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마우스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올라가 볼게요. 자, 아직까지는 잘 맞아 있는데요.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역시 약간 좌측으로 쏠려 있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끝에 라인은 어떨까요? 마우스를 줄자에 클릭하셔서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자, 밑부분이 다 맞아 있으니까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진이 약간은 전반적으로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다시 컨트롤 A 전체 선택이죠. 그리고 컨트롤 T 자유 변형입니다. 이때 원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이 커서를 잡고 살짝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아주 살짝 이동했는데요. 자, 이동하고 나니까 위에 선이 맞았죠. 아래선은 어떨까요? 네, 아래선은 조금 튀어나왔네요.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레이어를 아주 살짝만 0.1 정도만 이동을 했습니다. 자, 잘 맞았죠? 그리고 위에도 잘 맞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사진에서 아주 깔끔한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건축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선, 수직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이제 이 줄자가 눈에 좀 거슬리게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후에 엔터의 옆에 있는 L 오른쪽에 있는 영어 알파벳 L 오른쪽에 있는 키를 눌러주시면요, 네, 줄자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다시 보이게 되죠. 자, 선택된 영역을 해제하시고요. 이제 처음 열었던 사진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라인들이 틀어지신 게 확 느껴지시죠? 자, 그거를 우리가 트랜스폼 변형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직선이 라인이 곧 살아있는 사진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변형 기술을 응용해서 다른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기. 같은 작업 방식을 이용해서요, 먼저 저는 라인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네, 이 기둥을 기준으로 하나를 했고요. 여기 이 안쪽에 이 배수관을 기준으로 하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얼핏 봐도 사진이 기울어 있고요. 그리고 원근감이 위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T 자유 변형을 눌러서 이렇게 커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 변형만 이용해서 이미지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 변형의 코너를 지금 그냥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확대 축소 기능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죠. 네, 커서 모양이 화살표로 바뀌었습니다. 컨트롤을 계속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코너를 잡고 옆으로 움직이면요, 이 코너가 마우스를 따라서 크기가 변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직선 라인을 따라서 우측을 맞춰 주시고요. 자, 좌측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네, 라인을 맞추고요. 그리고 자, 룰러를 따라서 오게 되면 지금 보시면 지붕이 살짝 왼쪽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왼쪽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직선이 만들어졌을까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엔터를 누르시고요. 선택 해제를 눌렀습니다. 자, 직선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커서를 누르신 후에 자, 이쪽 밝은 기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직선 라인이 상당히 정교하게 맞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도 끝 기둥을 기준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늘어나긴 해야겠네요. 근데 아까보다는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직선 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겠네요. 자, 컨트롤 A, 컨트롤 T 하셔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다시 확대해 보면요, 네, 라인이 수직 라인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평 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줄자가 사라졌는데요. 보기에서 눈금자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R을 이용해서 나타났다 없어졌다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줄자 룰러의 R, 대문자 R이 이제 이니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위에서 끌고 온 눈금자는요,
살짝 이 사진에 왜곡이 느껴집니다. 중간 부분은 위로 튀어나와 있고 갈수록 이제 둥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렌즈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수평은 안정적으로 잘 맞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택에서 선택 해제를 하시고요. 자, 컨트롤 L 옆에 버튼을 누르시면 눈금자가 사라지죠. 자, 처음 사진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네,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때는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잘못된 원근감들이 비교를 하면 보이게 됩니다. 훨씬 더 깔끔하고 수직 수평이 잘 맞아 있는 결과물이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 트랜스폼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를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열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사진이 열렸는데요. 지금 이 모델의 사진이 지금 다리가 굉장히 긴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의 다리를 조금 더 길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모델의 다리를 길게 늘리기 위해서는 사진 자체가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늘어났을 때 이 사진이 잘려지지 않도록 조금 더 사진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캔버스 크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캔버스 크기는 이미지의 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미지 뒤에 공간 여백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폭이 32cm, 높이가 48cm인데요. 다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높이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55cm 정도로 한번 늘리고 그냥 확인을 누르게 되면 위아래로 사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늘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아래로만 늘어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요. 이미지, 캔버스 크기 55cm로 지정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보이는 이 화살표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늘어나야 하는 방향이 아래로 늘어나야겠죠.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위로 와 있다면 아래로 늘어간다 라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위로 이미지를 확장시켜 주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화살표가 가게끔 해주시면 위로 이제 공간이 더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은 아래쪽으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요. 화살표가 아래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점을 위로 잡아주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로 하얀색 여백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선택해서 다리를 늘려줄 건데요. 자,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이용해서요. 자, 픽셀은 0픽셀로 고정해 주시고요. 자, 어디서부터 늘릴 것인지, 자, 바닥에서부터 늘려볼게요. 바닥에서, 자,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다리 부분이 옷과 분리되는 이 부분까지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편집, 변형,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자, 이 변형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의 아랫부분을 잡고 늘려줍니다. 자, 지금 다리가 점점 늘어났죠.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자, 선택 해제를 눌러주시면 모델의 다리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모델의 다리도 늘어났지만 이 비정상적으로 이 신발의 발의 크기도 같이 늘어나게 돼서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신발만 다시 작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까는 아래에서 다리 이 부분까지 이제 늘려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닥에서 신발, 발목 정도까지
잡아주고요. 다시 편집, 변형, 자유 변형을 누르셔서 이번에는 발만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주시면요. 선택 해제. 자, 아까 늘어났던 발이 발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사진과 마지막 변형 사진. 발의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중간에 이제 허벅지부터 무릎 살짝 아래까지 다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원래 길었던 모델의 다리가 더 길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리를 늘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없애야겠죠.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요. 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가려준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아까 늘어났었던 하얀색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원근감을 살려줄 수도 있고요. 원근감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또한 신체의 다리나 혹은 신체가 아니더라도 건물 등 다양한 피사체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꼭 실습을 통해서 이 기술을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